HTOL은 고온 상태에서 얼마만큼 동작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건가 보죠? 네, 일단은 이 시험 자체는 수명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동작을 시키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온 상태에서 어느 일정 시간, 1000시간이라든지 테스트했을 때 이 디바이스가 정상 동작을 한다면 수명이 10년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QRT 기술연구소의 강윤호 연구원님 모시고 RF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은 전공 분야가 뭡니까? 제 이제 학부 석사 이제 전공은 이제 전파공학과로 나와서 네. RF 파워 앰플리파이어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RF 예.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뭐 증폭을 한다는. 네, 그 RF 신호를 이제 증폭시키는 이제 증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폭기는 지금 그 우리의 어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파가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돌아다니고 이제 하여튼 기지국에서 와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오면 네, 미약하니까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호 자체가 공기 중이나 아니면 뭐 건물이나 이런 데 부딪히다 보면 미약하게 되는데, 그런 신호를 이제 사용자한테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키워서 다시 내보내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핸드폰에서 실제 받을 때 공기 중에서 이제 작아진 신호를 다시 크게 키워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무선으로 뭔가를 하는 기기라면은 RF 관련된 그 소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맞습니다. 그 무선 기기라고 하면 네. 이제 안에 내부에 이제 뭐 패시브 소자라든지 액티브 소자, 아니면 모듈 단위로 해서 RF 소자가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시브 소자, 액티브 소자. 그러니까 걔네는 하는 역할이 신호를 받고 증폭하고 잡음을 걸러내고 뭐 맞습니다. 이런 거 하는 역할인 네. 거죠. 네, 신호를 뭐 분배하고 분기하고 잡음 걸러내고 증폭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RF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파가 와서 안테나로 와서 받고 와서 RF 아까 말씀하신 그 소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모뎀으로 던져주면 네. 디지털로 전환하고 AP가 연산해서 다시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역순으로 이렇게 네네.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단말단으로 그렇게 되고 장비단에서도 그렇게 되고 네. 다 RF 쪽이. 네, 송수입단에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최근에 뭐 6G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5G도 제대로 시대가 안 온 것 같긴 한데 RF 쪽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중요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이제 뭐 5G 시대가 되면서 RF 소자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쪽에 스페이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뭐 그 우주선이나 아니면 비행기 뭐 이런 네. 쪽. 네. 그래서 그쪽 이제 그런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뢰성이 그래서 높아야 된다? 신뢰성이 엄청 고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그다음 20년 이상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쪽은 이제 18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우주 공간에서 쓰는데 20년 이상이면 막 자동차랑 큰 차이는 없네요. 10년, 20년이면. 그 허블 망원경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뒤돌아갖고 지구로 쏘는 거 다 RF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말로는 20년이긴 한데 네. 20년 이상이라는 게 더 많은 이제 고신뢰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목숨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신뢰성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다양한 이제 신뢰성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수명을 평가하는 뭐 수명 평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시험, 그다음에 정기적인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시험, 이렇게 다양한 시험 신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은 이제 전기를 계속 넣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겁니까? 일단은 정기적 시험 자체는 이제 ESD라고 해서 정전기 테스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디바이스에 손을 갖다 대면 사람 몸에서 이제 있는 전화가 이제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높은 볼테이지로 해서 짧은 뭐 전하량은 작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에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험들. 환경 시험은 시험. 어떤 거를 하죠? 환경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칩 자체가 다양한 이제 환경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덥고 여름에 덥고 춥고, 네. 뭐 겨울에 춥고. 예, 겨울엔 춥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습도? 예, 습기? 습기도 많고, 그다음에盐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놓여지는데 네. 다양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나와주신 이유는 세계 최초로 소켓 솔루션 방식 시스템 반도체 RF HTOL. HTOL은 한국말로 풀어보면 고온 동작 수명 시험 서비스를 출시하였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서 제가 뉴스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좀 어려워서 네네. 해설을 요구하기 위해 좀 요청하기 위해 이제 모셨는데 고온 상태에서 얼마만큼 동작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건가 보죠. 예, 일단 이거는 이 시험 자체는 수명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래서 웨어아웃 단계,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제 품질을 유지하고 이 수명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환경 조건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동작을 시키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고온 상태에서 이제 고온을 엑셀레이터 팩터로 가져가서 이제 고온 상태에서 어느 일정 시간, 뭐 1000시간이라든지 테스트했을 때 디바이스가 정상 동작을 한다면 뭐 10년 수명이 10년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패스페이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1000시간 돌리면서 네네. 10년 정도 사용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측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계속 예전부터 이 고온에서 동작하는 그 수명 시험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네. 이번 발표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소켓 방식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소켓 방식이라는 거는 왜 칩 패키지를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이제 DUT를 DUT가 뭐죠?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해야 되는 그 테스트해야 디바이스. 되는 네. 소자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소켓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샘플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소켓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DUT를 SMT, 그러니까 그 보드 형태로 해서 SMT를 쳐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DUT마다 하나의 보드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SMT 친다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보드에 납땜해서 맞습니다. 쓰는 거죠? 테스트해야 될 때마다. 예, 맞습니다. 납땜은 안 하잖아요. 우리. 하여튼 솔더링해서 이렇게 쓰는 예, 솔더링해서 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테스트 하려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뭐 한 10개 받으면 10개 다 그 보드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넣어야 되는 일단 거예요. SMT도 이제 그런 공정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리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쭉 흘려보내면 바로바로 이제 쳐서 오븐 같은 나오고요. 데다가 예.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테스트 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 많군요. 예, 준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보통 테스트 그렇게 하실 때 디바이스 DUT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 네. 디바이스 몇 개 정도 와서 테스트를 해요? 이제 시험에 따라 틀린데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H2L 같은 경우에는 뭐 77개 3라트 정도 하면 이제 231개죠. 그 정도의 77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ELFR이라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ELFR, ELFR. Yearly Life Failure Rate라고 해서 초기 불량률 시험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품의 이제 파일럿 단계에서 이 불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초기 불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그 단계에서 할 때는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뭐 1000개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수가요? 예, 개수가 1000개, 2000개 막 이런 식으로 1000개, 해서 2000개를 다 SMT 쳐야 된다. 그쪽 표현으로는 SMT 쳐야 그쵸. 된다는 예, 얘기.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좀 비용적으로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겠는데요. 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초기 분량 평가할 때는 1000개, 2000개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테스트 할 때는 뭐 몇 개, 아까 말씀하신 233개요? 예, 네, 그 단계에서 테스트할 때는 뭐 아까 뭐 1000시간 뭐 이렇게 돌린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뒤에도 1000시간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요. 이 초기 분량률 시험은 시간을 좀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나 아니면 48시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네. 소켓 솔루션으로 했을 때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이 보드에 실제로 실장을 하고 할 때와 이 넣었다 뺄 때의 차이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가 더 쌉니까? 일단은 소켓이 획기적으로 좀 더 많이 쌉니다. 일단은 소켓 자체가 네. 그 SMT 이제 형태보다 한 10배 정도는 비싸요. 그래서 소켓 자체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10배 정도 비싸긴 한데 네. 1000원 들 거면 소켓으로 할 거면 10,000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만약 2,000개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2천만 원이죠. 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인데 소켓은 네. 2,000개를 다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한 100개 정도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하면 1천만 원. 초기 분량률 할 때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예,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샘플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신뢰성 시험을 하면 되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100개 정도 만들면 이제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이제 SMT 낼 수 있는 했을 거죠. 때 대비로. 예, 대비로 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다 SMT 방식으로 했던 거죠. 초기 분량률 분석할 때는. 저 지금 현재 RF 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는 RF를 넣지 않고 시험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RF 소조에 RF 안 넣으면 어떻게? 그럼 이제 반쪽짜리 이제 신뢰성 시험인데 네. 일단은 RF 소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앰플리파이어 쪽인데 이 앰플리파이어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낮아요. 네. 6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소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개 중에 60개 정도만 증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일단은 앰플리파이어가 DC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RF 신호를, 그러니까 AC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DC 에너지 100%를 이용해서 얘가 RF 신호가 100%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예, 증폭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40%나 뭐 그런 퍼센트는 다 열로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신호를 안 넣으면 이게 이 소자의 실제 상황, 아까는 실상황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실제를 모사하기 예, 실제 모사가 안 되는 거죠. 문제란다 예. 라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앰플리파이어 내부에 있는 다이 표면도 이제 정션 템퍼러처 자체도 맥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뭐 초기 분량률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수명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RF 신호를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최근에 추세입니까? 일단은 뭐 5G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그 가장 이제 핵심 부품이 프론트엔드 모듈이거든요. 그 프론트엔드 모듈에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론트엔드 모듈을 그 핸드폰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안테나. 그런 이제 그 가장 큰 엔드 커스터머들 뭐 해외 A사들한 한국 S사나 예, S사인데 그쪽에서 이제 사실 품질이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켓 방식으로 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이제 RF 제너레이터라고 해야 됩니까? 발생기? 네.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장비를 활용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소켓 방식으로는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너레이팅 부분에서 이제 그 DUT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키워주는 이제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RF 시그널을 크게 키워주고 그리고 이거를 분배해서 넣어주고 각각의 DUT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DUT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고온 동작에 대해서 수명 시험을 하려면 예. 온도가 좀 높아야 한 100 몇십 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럼 무선으로 쏴요? 아, 무선으로는 안 쓰고요. 이게 무선으로 쏘다 보면 챔버 내에서도 이제 각각의 DUT에 동일하게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F 시그널을.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무선으로 쏘다 보면 각각의 DUT에 동일한 신호가 들어갈 수 없어서 다 이제 케이블 형태로 해서 각 DUT에 넣어주게 됩니다. 무선 신호를 RF 신호를 RF 신호를 네네. 무선 신호가 아니고 무선이니까 RF 시그널을 RF 신호를 네네. 넣어줘. 근데 그 전에는 수명만 했는데, 네네. 아니 온도만 했는데 지금 은 신호까지 넣어주면서 한다. 네, 맞습니다. 소켓 솔루션이다. 거기다가 네, 거기다 이제 소켓 솔루션이고요. 소켓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 매칭 부분이 임피던스 매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소켓 솔루션이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저희가 넣어주는 신호 자체가 그 매칭을 잘못해서 이제 반사파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DUT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RF 쪽에 대해서 잘하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몇 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RF 프론트엔드 하는 회사 제가 생각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정도밖에 안 네네. 되는데 이 서비스는 그 회사들 대상으로 타깃으로 한 겁니까? 일단은 RF 이제 그 프론트엔드 모듈 만드는 회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뭐 패시브 이제 제조 회사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사트 업체라고 해서 뭐 패키징하는 예, 패키징 회사들도 이제 포함됩니다. 지금 국제과제도 이거 하시죠? 예, 지금 현재 국제과제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제과제로 개발하고 계신 품목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말한 그 장치 부분 있지 RF 않습니까? 제너레이터. 예, 네. 제너레이터에서 크게 신호를 증폭시켜주고 분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균일하게 분배하는 게 사실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신호를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5G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파수 대역이 이제 6기가 밑에를 이제 FR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서 24GHz 이상. 예, 이상으로 해주는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높은 주파수에서도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장치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 아까 RF 제너레이터도 그렇고 이 소켓 솔루션 뭐 이런 서비스 내놓으신 것도 보고 하면 뭐 장비를 좀 내놓으실 계획이신 겁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런 RF 소자에 대해서 일단 신뢰성 평가 자체가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수명 평가나 ELFR 자체가 굉장히 그 정확성 있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반도체 이제 뭐 H12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뭐 10년 패스페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패스페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칩의 정말 정확한 수명이 얼마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지금 현재 제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서비스로 제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플러스 이제 실제 장비 판매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F, HTOL 이쪽만 본다라고 하면 그 제너레이터도 들어가고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그거 들어가면 이게 원래 뭐 자동차는 아까 18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 뭐 한 19년, 20년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 소켓 솔루션을 합쳐서 이제 장비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제조사 이제 칩 메이커 이제 제조사들 보면 사양도 중요한데 사실 품질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엔드 모듈 쪽에서도 5G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제로 좀 삼고 있는 게 이제 발열 부분이 가장 큰데, 발열 부분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한 이제 검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뭐
칩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SMT 안 쳐도 되고 소켓 솔루션으로 갈아 끼워서 쓸 수도 있고. 있고, 근데 이 패키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들로 계속 바뀌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양한 소켓의 보드들은 구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장비를 사가는 회사들은. 그렇죠. 일단은 소켓 자체도 사실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이제 오더메이드 형태로 해서 커스터머가 요구하면 그 소켓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소켓 업체로 이제 유명한 뭐 리노라든지 ISC 네. 여기가 이제 같이 코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오면 그 패키지에 맞춰서 소켓을 제작을 하게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RF HTOL 이 서비스 출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이런 거는 지금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내고 하신 거죠? 현재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최대 그 RF 회사인 Q사와 같이 이거를 이 소켓 솔루션을 이제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제 네. 그 해외 Q사에서 기존에는 이제 SMT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신뢰성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QRT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없냐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게 이제 이런 소켓 솔루션 방식이고요. 그래서 소켓 솔루션 방식으로 현재 그 검증까지 받은 상태로 해서 이제 ELFR 테스트를 이제 진행 시점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1년에 뭐 수천 개에서 뭐 수억 개 단위의 칩을 출하를 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했나 보군요. 용건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